자, 117페이지 53번이네요. 자, 제작 공부의 정리 문제네요. 제작 공부의 정리 시기. 한번 53번 한번 감 한번 잡아봐요. 제작 공부 정리. 자, 어때요? 뭐, 다른 거는 읽어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 봐봐요. 이 문제를 지금 53번 문제를 자기 걸로 못 거린다는 것은 읽어봐요. 무슨 공부예요? 지적 공부죠. 지적 공부에 뭐가 등록돼요? 뭐라고 써놨어요? 토지의 표시. 그럼 토지의 표시 그러면 읽어봐요. 무슨 이동이죠? 토지 이동. 가지고 있는 걸 끄집어내라는 겁니다. 그럼 토지 이동이란 무슨 표시를?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거. 그러면 지적 공부는 언제 정리해야 돼? 여기 확정이 돼야 되잖아. 토지의 표시.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죠? 1번. 자, 행질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읽어봐요. 공사가 준공 완료돼야 될 거 아니야. 완료. 그러면 자, 1번에다 줄을 한번 딱 꺾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 그 옆에다 참고용으로 써봐요. 왜 이게 자주 출제될 건가? 자, 축적 변경인 토지 이동 시기는 공사가 완료된 게 아니죠. 그러면 축적 변경은 시행 공고일이 아니라 확정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축적 변경인 토지 이동 시기. 그러면 이거는 무슨 공고일이 된다? 확정 공고일. 확정 공고일이 또 확정 공고가 됐으면 그때 지적 정리를 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문제를 53번은 자기 걸로 끄집어 못한다는 것은 지적 공부 정리 시기 요 자체의 개념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적 공부를 정리하려면 토지의 표시를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정리하는 것. 이게 바로 지적 공부 정리거든. 그러면 이게 그러면 토지의 표시는 토지 이동이죠.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그러면 결론대로 토지의 표시가 확정될 때가 언제냐? 공사가 준공될 때. 정답은 몇 번이에요? 1번.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꼬마 53번에 대해서 나머지는 볼 필요도 없고요. 자, 54번 한번 풀어봐요. 지문이 기네요. 자, 좋아요. 틀린 것은. 자, 1번의 지적 소관층은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 잘라봐요. 여기에서 중심키는 토지 이동이야. 토지 이동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뒤에도 사실이 나와야 돼. 그래서 토지 이동 정리 계리서를 자르고. 자, 소유자 변동이 있는 경우 잘라봐요. 그럼 앞에 소유자가 붙었죠. 소유권은 뭐예요? 권리의 사실이에요. 권리. 그러면 소유자 정리 계리서를 작성한다. 항상 앞에가 사실이면 뒤에도 사실, 앞에가 권리면 권리. 그러면 1번은 맞네요. 자, 지적 소관층은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에 지적 공부를 정리해야 되며 이미 작성된 지적 공부에 정리할 수 없대. 없는 동그라미. 그럼 새로이 작성하면 되지. 뭐 이걸 애워요. 애울기는. 전문 자책. 그러면 3번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 이동 신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적 소관층이 직권으로 조사청하여 지적 공부를 정리할 때 지적 소관층이 이에 소유되는 지적 정량 수수를 토지 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동그라미. 자, 이게 해면성 말소죠. 열받아 있어요? 안 받아 있어요? 받아 있죠. 그러면 수수를 납부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맞네요. 자, 4번 나와 있네요. 4번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1,400원인지 1,000원인지 뭐 이런 거 뭐 중요하겠어. 그러면 여기에서 틀리게 정리하네요. 그러면 5번 가보죠.
자, 행정구역 명칭.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될 때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잘라봐요. 행정구역을 명칭을 정리할 때 두 가지가 짬뽕이 돼 있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록시냐 정리할 때냐? 역시 등록시겠죠.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우리가 이제 지적공부. 그러면 봐봐요. 우리 지적의 3요소라는 걸 우리가 전주에 우리가 잡았죠. 지적의 3요소는 뭐라고 그랬어요? 토지, 지적, 공부, 그 다음에 등록이죠. 지적의 몇 요소다? 3요소. 그럼 지적 공부 뭐 할 때? 등록할 때 효력이 발생하겠죠. 그럼 여기에서 빠질 때 뭐가 빠져야 돼? 행정구역 명칭을 정리할 때가 아니라 지적 공부 등록되면 그 명칭이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간주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등록되면? 지적 공부에 등록되면. 정답은 몇 번? 5번. 이 5번도 자주 출제되는 지문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그동안 제일 많이 출제된 지문은 몇 번 지문일까요? 1번. 동그라미 1번 복습해줘야 돼요. 5번 복습해줘야 되고 5번.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과 관련돼서는 16회 때 나왔던 지문이고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1번하고 5번 지문은 꼭 한번 복습해주고 생각을 해봐요. 정리하는데 그러면 지적공부 이걸 꼭 생각해 놓으라고 그랬죠. 자, 지난번에도 효력 발생 시기, 신규 등록의 효력 발생 시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적공부 등록 시가 효력 발생 시기잖아. 그러면 신규 등록의 토지 이동 시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토지 이동 시기는 언제라고 그랬어요? 매립 준공시라고 그랬잖아. 그럼 지난번에 했으니까 그걸 우리가 활용해 먹어야 되겠죠. 그럼 지적의 3요소 다시 한번 잡아줘. 토지, 지적, 공부, 등록, 지적의 몇 요소? 3요소. 그래서 1번, 5번 요 두 개는 또 한번 건져놨네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55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자, 지금 예습하고 복습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집에 가서 뭘 또 복습을 해? 먼저 복습을 예습을 하고 지금 예습 문제 풀고 있잖아요. 자, 자, 55번은 문제 55번은 3초 만에 풀어야 되겠죠. 자, 문제 55번을 가지고 요거는 하나 풀어놔야 돼요. 샘플 문제로 딱 하나. 샘플 문제로. 이 문제를 못 푼다라는 것은 바로 등기 촉탁의 의미를 모르는 거야. 세 번째 줄잖아요. 등기 촉탁. 등기 촉탁이 대상이 아닌 것에서 등기 촉탁. 자, 거기에다 줄 쳐놓고 그러면 등기 촉탁이라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어디로 가는 거죠? 등기소로 가는 거야. 등기소에 알려주는 거죠. 왜 등기소에 알려줘요? 사실관계의 변동. 사실관계의 변동이 있어야 돼. 그러면 사실관계의 변동이 있을 때 원칙적으로 등기소에 알려준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문제는 항상 그럼 봐봐요. 등기 촉탁은 무슨 관계 변동? 사실관계 변동. 그럼 신규 등록 대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등기부 없죠. 정답은 1번이 되는 거네. 그러니까 만약에 신규 등록이 없을 때를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그러면 합병 봐봐요. 합병 토지의 표시 변동이 있고 지목 변경 지목 토지의 표시 등록 전환이 임의에서 돌아가니까 지번이 바뀌었네. 토지의 표시 변동이 있네. 분할은 면적 경계 좌표가 바뀌었죠. 그러면 토지의 표시 변동이 있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답은 몇 번? 1번. 만약에 요 문제는 이 문제를 못 푼다라는 것은 등기 촉탁이라는 개념과 신규 등록이라는 개념 자체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규 등록의 자체를.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요 문제가 나오면 일단 뭐부터 먼저 찾아봐요? 신규 등록. 없으면 뭘 찾아요? 권리를 찾으라는 거죠. 권리. 잠정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닌 것. 권리를 찾으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신규 등록이 없을 때는 어떤 측면을 찾아라? 권리적 측면. 그러면 56번 한번 워밍업 해봐요. 풀어봐요. 56번. 어떻게 풀어봅시다. 자기가 1번부터 읽어나가는지 어떻게 요령이 있는지 한번 보자고. 자, 됐어요. 요령 있는 사람은 뭘부터 찾아요? 등기 촉탁 대상 사유가 아닌 거. 일단 신규 등록부터 찾아봐야 되겠죠. 신규 등록이 있어 없어? 없어. 권리. 그럼 정답은 5번.
봐봐요. 성적이 확실히 잘 나온 사람하고 안 나온 사람은 개념이 일단 잡혔나 안 잡혔나 이게 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정상적으로 풀어보죠. 1번에 토지의 표시 있어 없어? 있어. 무슨 변경? 집안 변경. 자, 이번에 토지 표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무슨 변경? 토지의 표시. 즉 직접 변경이죠. 그러면 3번은 어디 있어요?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어. 등록 말소. 토지의 표시 변동이 있네. 자, 지적소환층이 직권으로 등록사항 정정을 정정. 거기 줄잖아 봐요. 그러면 등록사항 정정에도 뭐를 담고 있다? 토지의 표시. 정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봐봐요. 그러면 자, 이거 요 문제를 못 푼다라는 것은 결론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뭘 알 수가 있어요? 등기 촉탁의 의미를 모른다는 거다. 자, 요 의미를 모른다는 거다. 두 번째는 뭘 모른다는 거다. 신규 등록의 논점을 모르고 있다는 걸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래서 55번을 샘플 문제로 잡아서 저희가 56번은 워밍업 문제야. 만약 55번 문제가 틀렸다 그러면 뭐예요? 56번은 풀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57번 풀어보세요. 자, 등기 촉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의 소재 좋다 이거야. 집은 좋다. 지목 좋다. 경계 좋다. 면적 좋다. 소유자 지랄 말이네. 그렇죠? 그럼 읽을 필요가 없네. 자, 지적소환전 시도지사 승인으로부터 무슨 등기 촉탁이야? 그 뭐예요? 자, 시도지사 승인은 반지측 2번은 쓰고요. 자, 토지의 표시 동그라미. 표시니까 등기 촉탁서를 우편 송부하거나 전자 촉탁할 수 있다. 자, 토지대장 등본, 임야대장 등본은 행정정보를 공동이용망으로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럼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네. 3번과 관련돼서 전산화돼 있죠. 그래서 이제 정답은 3번이 돼 있고, 지적소환전 등기 촉탁은 토지 소유자를 위한 것이므로 개뿔이 토지 소유자를 위해요. 그러면 뭐예요? 지를 위해서 하는 거지. 그죠? 등록 매너스를 압박한다. 어때요? X. 정답은 4번 틀렸고요. 지적소환전 등기를 촉탁한 후 촉탁한 날로부터 자 10월 이내 소유자에게 통지한다. 어때요? X죠. 촉탁한 날이 아니라 뭘까요?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며칠? 15일. 그러면 결론적으로 5번도 X네.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자, 통지 시기와 관련돼서 올해 이제 출제 가능성이 있는데 뒤에 좋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처리해 주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 틀린 사람은 뭐 그냥 복습 한번 하면 되고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요.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자, 58번 별표 하나 넣으세요. 감각이 있는지 없는지 풀어봐요. 자, 요걸 헤매고 있다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일 거라는 거예요. 자, 지적공무상 당해 토지 소유자에게 지적정리 결과를 통지에다 딱 저를 한번 쳐놓고. 자, 통지라는 의미는 뭘까요? 자, 알려주는 거죠. 왜 알려줄까요? 소유자가 모르니까. 소유자가 알면 통지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1번 가봐요. 직권 동그라미 소유자 모르네. 대위 동그라미 소유자가 모르네. 지적공부 복구는 지적소관청이 지체 없이 복구하니까 지적소관청이 지체 없이 복구하죠. 소유자 모르네. 통지. 4번의 소유자 신청. 뭐 이거 그러면 이거는 통지할 필요가 없네. 소유자가 알고 있죠. 행정구역 개편으로 지번 변경 출처 나와요. 지번 변경. 행정구역 개편으로 지번 변경. 소유자 모르죠. 그러니까 뭐예요?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39번을 가지고 이제 연습을 한번 해봐요. 이제 한번 원리를 알았으니까 59번으로 가서 워밍업을 본인이 하세요.
기초체력 단련을 했으니까. 벌써 1번부터 안 풀겠죠. 그러면 소유자가 알고 있는 걸 찾아 나가겠죠. 이 문제는. 그러니까 째려봐요. 5개 지문 중에. 소유자 있어 없어요? 있어. 몇 번에 있어? 4번. 그러면 정답은 4번. 이제 한번 기초 체력을 다졌으니까 문제 푸는 논점을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시험장 가서는 문제를 최대한 줄여야 돼. 그럼 연습 한 번 더 했으니까 한번 1번에 한번 봐요. 뭐가 보여? 직권. 직권 보이죠? 자, 2번은 뭐가 보여? 지적 공부 복구죠. 누가 보여요? 그 밑에 지적 소관청이 한다라는 게 보여야 돼. 그러니까 통지. 자, 3번은 뭐가 보여요? 자, 지번을 부여. 누가 지번을 부여하죠? 지적 소관청이. 그러면 자, 3번도 그러면 통지. 4번은 틀렸고요. 자, 토지 표시에 관한 토지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경우 토지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했대. 그럼 봐봐요. 누구한테 통지를 했죠? 지적 소관청이. 어디로? 등기소로. 등기소로 촉탁한 게 등기 촉탁이거든. 그러면 소유자가 알아 몰라? 몰라. 그러니까 통지.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문제 자체를. 그러면 59번의 정답은 몇 번? 4번. 여기에서 그럼 복수 문제는 두 개를 딱 잡아야 되네. 55번 문제와 58번 문제. 55번 문제는 뭐예요? 등기 촉탁의 기초 원리를 기억하고 58번도 통지에 대해서. 자, 그러면 올해 이제 문제, 예상 문제는 120페이지에 60번 문제야. 60번 문제. 요거 별표 3개 넣고, 올해 나온다면 요거랑 비스무리하게 나올 거예요. 한번 풀어보세요. 올해 타임머신 타고, 자, 10월달 시험장이 있다고 생각하고 풀어보세요.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설명으로 틀린 것, 옳은 것. 틀린 것. 그러면 1번 연습했으니까 어떻게? 토지 소유자는 줄 한번 꺼놓고 툭 쳐서 신청. 일단 신청 동그라미 쳐놓고 앞에 뭐가 붙었죠? 분할이 붙었죠. 근데 이제 마무리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는 앞에 결정이 돼. 앞으로 갈까요? 일부 형질 변경 마무리 하여야 한다. 딱 보이네요. 이거는 뭐예요? 의무적 분할 대상 토지 가장 중요한 지문이 되죠. 자, 3번 2번은 지적소관청 토지 이동에 따라서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대. 변경 등기를 등기 간세에서 접수한 날로부터 접수한 날이 아니라 뭐예요?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이거죠. 10월 이내에 토지 소유자의 지적 정리를 통지해야 된다. 그래서 뭐 2번은 X 사유가 틀렸네. 앞에 접수한 날이 아니라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등기 간세 접수한 날이 아니라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2번은 X.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올해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바로 2번 때문에 올해. 오늘 2번이 통지 시기와 관련돼서 올해 나올 가능성이 유력하거든. 그러니까 2번은 15일, 7일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 앞에 사유를 정확하게 숙지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2번은 X가 된다. 자, 3번은 연습했으니까 어디가 포인트에 이제 소유자 뒤에도 소유자 딱딱 보여야 돼요. 연습이 됐으니까. 자, 그러면 4번은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신규 등록은 제외. 다른 토지의 표시 줄 찾아봐요. 찾았다. 토지의 표시,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마무리, 등기 촉탁하여야 된다. 뭐는 제외되고, 신규 등록은 제외. 오케이. 자, 지적소관청은 잘라봐요. 그러면 직권으로 조사 정량에 정정할 수 있다. 앞으로 가니까 토지 이동, 토지의 표시, 명백한 근거 자료가 있네.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무슨 정정? 직권 정정. 정답은 2번. 올해 뭐 때문에 이게 중요하느냐? 특히 2번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올해 출제 예상 지문은 2번으로 잡고 있어요. 그러면 2번과 관련돼서 통지 시기는 15일하고 7일이 있거든. 또 우리 형님들은 대충 15일, 7일, 15일, 7일, 7일, 15일 외웠는데 그 앞에 사유를 또 까먹는다고. 자, 그러면 자, 정답은 몇 번? 2번. 그러면 61번 한번 풀어보세요. 이건 아주 간단한 문제죠. 참 출제운이 착각된 애예요.
자, 정답은 몇 번이에요? 자, 2번이 되죠. 2번이 왜 틀렸어요? 자, 10일이 아니라 7일 거죠. 요거는 뭐 단순 문제니까 이런 것들은 결정을 해줘야 돼. 특히 61번에 2번이 올해 나올 차례입니다. 정리를 잘 해두시고 나머지는 그러면 연습을 한번 해보죠. 지적소관청이 검은 찍고 와요. 끝에 통지하여야 된다. 다시 도지사 대도시장이 승인을 받아. 그러면 지번 변경은 뭐예요? 지자 동그라미 반지축 마무리가 됐네요. 자,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hin계가 필요하지 아니한 지적 정리의 통지는 지적소관청이 지적 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10일이 아니라 며칠 7일이고요. 자, 지적소관청은 줄잖아봐요. 지적소관청. 그럼 직권이죠. 그래서 끝에 통지하여야 된다. 그럼 지적 공부의 전부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복구 등록한 경우 토지의 표시네. 그럼 완물이 됐네요. 3번은 완벽하게 맞네요. 자,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한 지적정리의 통지는 지적소관청이 등기 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아까 여기를 장난쳤죠.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며칠 15일 해당 토지서에게 하여야 된다. 지적소관청이 직권 그랬네. 직권. 자, 직권 동그라미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지적 공부에 등록한 경우 해당 토지자에 뭐다 통지. 그쵸. 자, 62번 풀어봐요. 재작년에 복수 정답이 처리무된 문제예요. 한번 풀어보세요. 62번.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 소유자에게 지적정리 사실을 통지한 경우 틀린 것은 도시개발사업지에서 토지로서 사업 시행에서 못했죠. 제외됐죠. 토지 축적을 지적소관청이 변경하여 등록한 경우. 그러면 여기 한번 생각해봐요. 축적 변경은 뭐도 있죠? 신청도 있고 직권도 있죠. 그래서 논란거리가 됐던 문제예요. 그래서 그럼 일단은 뭐 굳이 고른다면 1번이고요. 자, 그러면 2번은 확실히 나와 있어요. 뭐가 나와 있죠? 직권. 3번은 대위. 4번은 신청이 없어. 직권. 그죠? 그러면 5번은 무슨 변경 나왔죠? 지방부여. 그러면 요거는 누가 하죠? 지적소관청이. 그러면 정답은 몇 번? 1번. 여기 약간 논란거리가 됐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번을 약간 수정을 해놔서 그래서 뭐예요? 1번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작년은 전부 정답이 됐었어. 그냥 없다라고 그냥. 그래서 저게 복수 정답이 아니라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그래서 출제위원도 깜빡하는 겁니다. 깜빡하는 거. 그럼 62번에 1번은 요거는 이제 의미만 잡아달라고요. 자, 63번. 우리 저기 강남에 계신 교수님이 제일 좋아하는 문제가 이 문제예요. 63번. 왜 이 문제를 좋아하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너무 좋아하셔. 6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이번에도 아마 비스무리하게 모의고사에 나왔을 거예요. 자, 됐어요. 자, 신규 등록 절차 나와봐요. 신규 등록이 뭐예요? 새로운 신자죠. 그럼 소유자 있어 없어? 없어. 토지 표시도 없죠.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해? 지적소관청. 소유자도 지적소관청. 이게 특수하기 때문에. 근데 소유자는 원래 걸리거든. 걸린데 지적소관청이 결정할 수 없는데 요 신규 등록은 아직까지 소유자가 없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신규 등록은 결론적으로 토지 표시도 결정하고 토지 소유자도 직접 조사 등록해. 누가? 지적소관청이. 그러니까 물 만났죠. 신규 등록만 만나면 뭐예요? 지적소관청은 물 만난 거야. 이것저것 다 안 해요.
정답은 몇 번? 3번.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소유자를 결정한다. 요걸 줄쳐놓으라고요. 그래서 매번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그러면 요 63번이 문제가 아리까리하면 어디로 다시 가야 돼요? 자, 이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안 풀렸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 다시 원초적 본능으로 가. 원초적 본능이 뭔데요? 개념이야. 그럼 신규 등록이란 새로이 조성된 토지와 등록이 누락되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비에 등록되는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이 조성된 토지. 그러니까 토지 표시 결정도 누가? 지적소관청이. 그러면 토지 소유자도 누가? 소유자, 지적소관청이. 그럼 아마 지적소관청은 또 항상 또 시도지사로 장난을 쳐요. 우리 또 교수님은. 그래서 제가 뭐 친분이 20년이 넘은 선생님이야. 둘이서. 친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63번에 그런가. 이 지문을 또 좋아하셔요. 선생님마다 다 취향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누가 낸다. 공시방.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러면 강사가 그러면 출제원인가? 아니죠. 그러니까 뭐 그걸 생각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내는 취향이 있고 제가 내는 취향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절대 뭐예요? 옛날에는 젊었을 때는 어렵게 출제했는데 지금은 어렵게 출제하지 않아요. 나올 수 있는 문제만 모의고사를 출제한다고. 또 나올 수 있는 문제만 출제하니까 또 쉽대요. 또 쉬워가지고 뭐예요? 쉽다고 그래서 뭐 성의가 없대요 또. 아니야. 쉬운 게 아니라 자기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 그래서 8월달은 모의고사 제가 출제를 하는데, 자, 어려운 거보다도 지문이 길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꼭 공부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63번의 정답은 몇 번? 3번. 이건 뭐 두 번 다시 풀 문제는 아니고요. 그러면 원래 이제 선생님, 요 120페이지에서 121페이지에서 올해 출제 예상은 60번 행태와 61번 행태가 나올 수 있고요. 그러면 제가 지금 나올 예상 문제를 뭘로 뽑고 있는 거예요? 통지 시기를 정확하게 오라는 거야. 통지 시기. 15일, 7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앞에 사유들이 중요하다는 거야. 사유. 자, 그러면 이제 뒷장을 넘겨서 64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상형 기출문제예요. 머리가 딱 박혔는지 봐봐라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럼 봐봐요. 이것도 사실 개념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본 거라고. 지적소관청은 잘라봐요. 등기부 줄쳐놔봐요. 등기부 줄쳐놓고 뒤에 토지의 표시. 자, 토지의 표시는 누가 힘써요? 지적소관청이. 그러면 등기소에 와서 봐봐요. 토지 등기부에 있는 토지의 표시야.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와서 등기소에 와서 토지 표시를 정리할 수 있냐고. 등기부의 정리는 누가 해야 돼? 등기관이.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 봐봐요. 정리할 수 없겠죠. 그러면 토지의 표시를 정리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럼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지적소관청이 등기관아. 지금 등기부에 있는 토지의 표시와 대장의 토지의 표시가 일치하고 있어. 내가 토지의 표시는 네가 힘쓰냐 내가 힘쓰냐. 내가 힘쓰니까 미리 통지해 줄 테니까 불법 통지할 테니까 좀 변경하라.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 정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게 무슨 통지다? 불법 통지라는. 그러면 가로 열고 써요. 불법 통지. 자, 그러면 이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장난치겠지. 봐봐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자, 1번을 봐봐요. 지적소관청 등기부에 적혀있는 소유자 표시. 소유자 표시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죠. 그럼 소유자 표시는 권리잖아. 그럼 너 신경 꺼 임마. 내가 할 일이지. 왜 토지의 표시는 네가 신경 써주면 고맙기는 한데 소유자 표시는 내가 할 일이야. 그러면 토지의 표시를 뭘로 장난칠까요? 소유자 표시.
장난치겠죠. 그러면 내가 그러면 얘가 또 고집을 할 거야. 지적소관청은 등기부에 적혀있는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는 내가 힘쓰잖아, 마. 그러니까 뭐야? 와서 내가 정리할 수 있어. 이놈 틀린다라는 거야. 그러면 권한쟁의가 생긴다라는 거야. 등기소 지적소관청하고. 당연한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불법 통지는 무슨 표시? 토지의 표시. 그러면 오늘 47번, 67번 문제 풀어봐요. 이해가 됐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했으니까. 고개만 끄덕끄덕 해요. 끄덕끄덕. 몰라도 찍겠다. 몰라도 찍겠다. 정답은 몇 번? 2번. 그렇죠. 1번, 3번, 4번, 5번은 권리적인 의미거든.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2번은 무슨 표시인데? 지목이 다를 때. 지목이 다를 때 이게 무슨 표시야? 토지의 표시. 그러니까 요 64번 1번 지문을 1번 지문이 67번처럼 우리가 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67번을. 그러니까 정답은 이게 무슨 통지가 되죠? 불법 통지야. 그러면 요거는 결론적으로 무슨 사항을 고르라는 거예요?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불러볼래? 뭐가 있다? 서재, 지번, 지목, 면적, 스톱. 그렇죠? 스톱. 왜 스톱을 했을까요? 경계 좌표는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거든. 그러니까 왜 스톱을 했는지 이야기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경계가 등기부에 기록돼, 좌표가 등기부에 기록돼.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읽어봐요. 서재, 지번, 지목, 면적, 스톱.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 문제가 뭐예요? 67번이 다음 중 불법 통지 대상을 골라라. 무슨 사항을 골라라? 토지 표시 사항을 골라라. 이 문제거든. 67번 문제가.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요. 2번은 읽어보고요. 자, 3번은 거기 봐봐요. 신규 등록을 하는 신규 등록을 줄치고 갔어야지. 64번에 3번 지문 봐봐요. 64번 문제 3번 지문. 자, 신규 등록 줄 쳐놔봐요. 신규 등록은 지금 등기 관련 서류가 있어 없어? 있어 없어요? 없죠. 아주 새로이 등록되는 거니까.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3번이 되냐? 읽어볼 필요도 없다라는 거야. 작년 기출문제. 완전 신규 등록의 개념을 어떻게 잡고 가는지 자기가 본인이. 자, 그러면 거기 4번을 한번 보죠.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등기관서의 등기부를 열람하여 지적공배 부동산 등기에 일치하는 여부를 조사 확인해야 된다. 조사 확인해야죠. 대장과 등기부를 상호 일치시켜야 되니까. 자, 근데 여기 봐봐요. 지적소관청이 등기부를 등기소에 와서 등기부 열람하러 왔어. 등기부 좀 보여줘. 돈 내.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공짜다. 그래서 5번에 수수료 뭐예요? 무료다. 그죠?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작년 기출문제. 이렇게 쉬운 문제야.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3번에서 신규 등록이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못 잡아서 그렇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65번 풀어봐요. 됐어요? 자, 그러면 봐봐. 가소원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잘라봐요. 뭐가 먼저 바뀌어야 돼? 권리가 바뀌었죠. 그러면 뭐가 먼저 바뀌어? 선등기 후 대장.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등기소 등기원이 어디에다 알려줘야 돼? 지적소관청에 뭐 있다고? 등기를 완료했다고. 그래서 등기 완료 통지서를 알려주면 소유자를 변동시켜준다고.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미쳤어요. 3번. 그렇죠? 3번에 뭐가 나온대? 등기 완료 통지서. 이거는요, 3번 지문과 관련돼서는 수천 번, 수만 번 한 거야, 사실. 그러니까 문제를 읽어봤다. 이 문제를 읽어보니까 뭐예요? 무슨 의미를 몰라서 그러는 거지. 그럼 봐봐요. 선등기 후대장. 그게 뭐예요? 등기 완료 통지서. 선대장 후 등기. 그게 바로 조금 전에 배웠던 등기 적탁. 이렇게 되는 거야.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자, 25의 문제 한번 풀어볼래? 16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감각이 있는지. 15년 만에 출제된 거야. 자, 문제에서 답도 가르쳐줬어. 안 해보더라도. 긴장만 안 하면. 자, 토지대장이 등록된 소유자 변경사항은 등기산서에 등기한 거라고 가르쳐줬어. 한 거라고 한 것을 증명하는 거. 자, 등기 필증 한 것. 등기 완료 한 것. 등기사항 증명서 한 것. 등기 신청 안 한 것. 그쵸?
등기 전산 정보 자료. 정답은 몇 번? 4번. 아까 15의 기출문제는 가족관계 등록부. 그걸 10년 만에. 그럼 그거 6번 문제는 뭐예요? 25회 때 제가 별표 5개를 해줬거든. 예, 15의 기출문제로서 10년 만에 출제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던 거거든. 근데 요걸 해올 때 이렇게 했었어요. 가족관계 등록부는 안 들어간다. 그래서 4번을 외쳤어요. 1번에 등, 2번에 등, 3번에 등, 4번에 등. 등이 몇 개? 4개. 그랬더니 4개라고 가르쳐줬더니 25회 때 등이 5개가 나와버려서 자, 등. 앞에 하나 등이 나왔죠. 그래서 형님들이 기억나네요. 선생님, 등자가요. 5개가 나왔더라고요. 5개. 그러면 5개. 아니, 은행 가면 접수번호 받은다고 그래서 뭐 해주나? 그렇죠.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이런 게 문제야. 진짜 유치한 문제예요. 유치한. 2차 문제는 알면요. 반서야. 유치 반서야. 유치 얼마나 유치의 극치를 달려요. 유치의 극치를 달려요. 극치를 달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유치한 문제에 당하고 있다는 게 가슴이 터지는 거야. 터지는 거예요. 왜? 떨어뜨리기 위해서. 강제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요 문제에서 뭐 크게 뭐 문제 될 거는 없고요. 맞췄으면 복습할 것도 없어. 자, 그러면 67번이나 하나 잡아놔요. 혹시 요거는 과거의 독자적 문제로 나왔는데 요즘 활용을 안 해먹어서 요 문제의 의미를 몰라서 틀린 사람이 많을 거예요. 67번의 정답은 몇 번? 3번. 자, 68번은 한번. 고난도라고 써놨는데 생각하면 고난도인지 안 한지 봅시다. 토지대장상 등록하여 토지 소유권의 변동원인과 변동일자의 연결이 잘못 바르지 않는 것은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동그라미. 이번에 소유권 동그라미. 그러면 1번과 2번은 둘 중에 하나가 틀렸겠네. 둘 다 소유권의 공통점을 찾아냈으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 등기혼일자가 아니라 접수일자겠죠. 그러면 1번은 등기혼일자가 아니라 접수일자가 들어갈 거라고 감각을 잡아두고 1번으로. 벌써 문제 푸는 감각이 있으면요. 1, 2번이 벌써 답을 나와야 돼. 1번. 그러니까 그 소유권이라는 건 어떤 약한 사람은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각이 없는 사람은 아따 큰일 났다. 벌써 거기서부터 감을 잡고 잃어버린다고.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그러면 2번, 3번을 볼까요? 공인수면 매립 동그라미. 그러니까 매립 준공일자. 미등록 토지. 등록이 안 됐으니까 미등록 토지. 그러니까 미등록 토지죠. 그러니까 소유자 정리결의 일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한지 처분 일자. 뭘 그렇게 어려울 게 뭐 있냐고. 벌써 이제 능력이 없는 사람은 벌써 그것부터 착착 먹는다고. 왜? 나는 안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묻잖아요. 또 뭐 간만 잡아놓으면 되지. 두 번째 풀 필요는 없네. 그러면 요 122페이지에서 123페이지에서는 뭐예요? 또 아무것도 없어. 자기가 하면. 그냥 경험만 해놓은 거지. 굳이 하나 잡으려면 몇 번을 하나 잡아요? 67번. 여기에 단독 문제로 나올 때 조심해서 달아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68번의 정답은 1번이 되네.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127페이지로 한번 가봐요. 127페이지. 자, 127페이지 가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지적이 막판에 왔네. 자, 제5장 위에다 한번 써봐요. 선생님, 그 앞에 그 포인트 정리 좀 해주세요. 본인이 해요. 왜 쓸데없이 낯선 걸 해요? 그건 하지 마요. 저번에 요약집 정리 잘 해놨잖아. 그러면 싹 다 찢어버려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성격이냐. 그 앞에 있는 요약은 뭐다 싹 찢어버릴 거야. 찢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다 버릴 거야. 왜? 우리는 요약집에다 정리해놨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필요도 없는 거야. 좀 얇게 해가지고 책값만 좀 싸게 해줬으면 오히려 그게 낫겠어. 낫겠어요. 그러면 딴 출판사하고 경쟁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앞에 볼 필요도 없어, 요약. 우리 여기 있잖아. 여기에다 정리. 그러니까 계속 봤던 자료를 계속 반복해서 보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제가 그랬잖아. 로마에 가면 로마법. 해커세요면 해커서 이것저것 풀지 말고요. 저 요즘 배고파요. 배고프니까 뭐 그거 책 살 돈 있으면 밥 좀 사죠. 그렇죠? 밥 좀 사죠. 자, 제5장 가보죠. 자, 제5장부터 이제 출발해봐요. 자, 그러면 읽어봐요. 이거부터 출발해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준비를. 너 지적 측량의 대상이 뭔지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못해. 그러면 이제 기본서 가서 지적 측량의 개념을 찾아보라는 거야. 선생님, 저는 답변을 못하더라도 이해는 했어요. 그러면 이해를 했으면 읽어봐야죠. 몇 필지? 두 필지. 이거 몇 필지? 두
두 필지. 읽어봐요. 면적, 경계, 좌표.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정하는 정량이 무슨 정량이다? 지적 정량이다. 그렇잖아요. 지적 정량. 지적 정량.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다음 중 지적 정량이 대상이 아닌 거, 긴 거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저희 집 주소 다 알더라고, 이제. 서울특별시, 마포구, 무슨 동? 신수동. 여기 번지는 못 가르쳐줘요. 그냥 옛날 주소 369. 네. 요즘 수강생들이 다혈질이라서요. 이야기를 못해요. 옛날에는 주소를 완벽하게 가르쳐줘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무슨 동? 대흥동 369번지. 진짜 실제 주소였어요. 그거는 제 집이 아니라 아버지 집이었거든요. 요즘 수강생들이 하도 다혈질이 많아가지고 혹시 떨어지면 폭탄 날릴까봐. 그래서 폭탄 날릴까봐. 자, 그러면 생각해봐요. 이게 뭐예요? 아, 소재잖아, 소재. 이게 369가 뭐예요? 지번이잖아. 대가 뭐예요? 지목이 되죠. 여기 뭐예요? 면적이잖아, 면적. 여기 뭐예요? 경계. 여기 뭐예요? 좌표죠. 그럼 봐봐요. 그러면 서울특시 마포구 신수동이 대흥동으로 바뀌었다. 읽어봐요. 경계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지적 중량의 대상,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니네. 369가 370으로 바뀌었어요. 무슨 병이 없어요? 집은 경계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측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자, 대가 뭐에 주차장으로 바뀌었다. 경계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측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게 있네요. 자, 여기 봐봐요. 몇 필지? 두 필지. 이걸 한 필지로 합해봐요. 뭐겠죠? 합병이란 두 필지 이상을 몇 필지로? 한 필지로 합하는 거. 뭐가 달라졌어요? 면적, 경계, 좌표 달라졌죠. 근데 합병은 면적, 경계, 좌표가 달라졌더라도 합병은 측량하지 않는다. 왜? 합산하면 되거든. 자, 그래서 합병이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거예요. 합병이.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합병의 의미를 잡았으니까 그러면 지적 측량의 개념을 알고 있는지.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저희가 봐봐요.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지적 측량 시. 자, 지적 측량 수행자의 의뢰하되 지적 측량 수행자는 다음 날까지 시도지사한테 제출한다. 그때 X. 왜 시도지사 X죠? 시도지사가 아니라 지적소관청. 왜? 지적측량이란 면적 경계 좌표. 면적 경계 좌표는 무슨 표시? 도지의 표시. 누가 결정해? 지적소관청. 그러니까 생각이 된다면 뭐예요? 몇 개 외우지 않더라도 된다라는 겁니다. 외우지 않더라도.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봐봐요. 지목변경에 뭐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지적측량의 대상. 대상은 외워야지. 왜? 법조문에 이러한 것이 대상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대상은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는 거 아니야. 대상은 몇 개예요? 법조문에 13개를 규정해 놨거든. 13개. 그러면 지적 측량의 절차 어때요? 야, 이런 절차에 따라서 해라. 그러니까 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외워야 돼. 그러면 여기 봐봐. 자, 지적 기준점을 정해놔서 그러면 지적 기준점이 뭔지 해서 외워야 되잖아. 기본 틀은. 자, 그러면 뭐야? 자, 지적 측량에 불만이 있어.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절차들. 절차. 그러면 뭐예요? 지적 측량 절차.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절차.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예요? 기본적인 틀은 그러니까 요 개념을 잡음으로써 암기 사유를 줄여놓자라는 거예요. 개념을 잡으면 암기 사유가 줄어들거든. 그러니까 지적 측량의 대상 몇 개? 13개. 읽어봐요. 절차. 뭐 외워야지 뭐. 그럼 측량 기간은 며칠? 5일. 검사 기간은 4일. 그러면 봐봐. 그러면 측량 기간이 길어, 검사 기간이 길어. 그렇죠.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학교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어. 숙제하는 시간이 길어, 숙제 검사 기간이 길어. 숙제하는 시간이 길죠. 그러면 측량 기간은 4일로 하고 검사 기간은 5일로 한다. 그걸 5라고 하는 사람은 빵. 그렇죠? 생각이 없는 사람이야. 그렇잖아요. 그럼 측량 기간은 며칠? 5일. 검사 기간 4. 검사니까 4일. 이렇게 착상해 놓는 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어차피 외울 거 지문에 등장하니까요. 그러면 지적 측량의 대상은 13개. 절차 부분. 지적 기준점 그거는 몇 개? 자, 이거잖아. 지적삼각점, 지적삼각 보좌점, 지적도관점, 지적측량 적부심사 절차 도니까 우리가 외워야. 그러면 주로 이제 문제들이 요런 행태가 나오겠네. 여기서 반드시 출제되는 것은 요 대상하고 절차. 요거에 묶이면 한 문제, 떨어지면 두 문제. 여기도 뭐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한 문제. 그죠? 그러면 지적측량은 그러면 떨어지면 세 문제. 붙으면 한 문제 출제된다는 거잖아. 한 문제. 그럼 지적 측량 기본적으로 몇 문제?
두 문제에서 세 문제가 나온다. 그럼 지적 정량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요? 지적 정량의 대상이 뭔지 그건 이제 잡아들어. 자, 그러면 거기 이제 한번 보죠. 127페이지. 그래서 1번 요거 하나 풀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죠. 자, 그럼 풀어보세요. 이거는 개념 잡으라는 거니까. 됐어요? 그럼 뭐예요? 어디가 키워드예요? 경계 또는 좌표 면적을 정하는 정량. 무슨 정량? 지적 정량. 정답은 3번. 그럼 뭐 유 선생님도 뭐 마음에 드는 거야. 자기 스타일하고 제 스타일하고 맞는 거예요. 제일 문제 풀어볼 때 일단 지적 정량을 스타트 선상에는 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적 정량의 개념부터 알아라 이 소리 아니야. 적어도. 그러면 지적 정량이란 그러면 아까 경계 또는 면적 또는 경계 좌표를 정하는 정량이 무슨 정량이다? 지적 정량. 여기에서 베이스 깔아야죠.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해?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 그러면 청량과 관련돼서 또 한번 또 생각하고 있는 거. 자기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걸 끄집어내서 암기할 거 암기하고 이해할 거 이해하고 또 다시 워밍업을 해보자고요. 좀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